행복한 가정 제8과 사춘기 자녀들 어떻게 지도할까?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공동 번역 내용입니다. 제1장 신체적인 발달과 아이들의 고민. 인간을 이해하고자 할 때 몸과 마음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마음과 정신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하나이며 더불어 발달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몸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든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마음씨도 건강한 정신도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좀 더 빠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12이나 13살이 되면 자주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외모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차 성적 특징이라고 부르는 신체적인 성숙의 변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로 누구나 청년 초기에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며 때로는 청년기와 구별해서 춘년기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때의 신체적인 발달과 특징은 젊은이들의 성격, 취미, 태도, 가치관 등에 따라 여러모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번민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나이의 젊은이들은 키와 외모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키가 작다고 고민을 하고 어떤 아이는 키가 너무 크다고 불평을 합니다. 작은 키보다는 적당하게 큰 키가 보기도 좋고 정신위생적으로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키가 인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이 키가 자라는 일은 숙명적인 유전과 발달의 일로 누구도 인위적으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춘기에 키가 너무 크다든지 또는 작은 일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전 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 상담이란 신체적인 발달, 지능의 우열 또는 유전적인 질병 등이 결혼으로 인해 자손들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은 좋은 자녀가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노력의 하나로 논의되는 사회윤리적인 운동의 하나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통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키가 얼마만큼이나 자랄 수 있을지를 미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키의 100분의 7에 아버지의 키를 더한 수를 둘로 나눈 수의 크기만큼 자라고 여자아이는 아버지의 키의 100분의 94에다 어머니 키를 더한 수를 둘로 나눈 수의 크기만큼은 적어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치로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의 아버지의 신장이 164cm이고 어머니가 158cm라고 하면 그 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의 키는 158 곱하기 100분의 107 더하기 164 나누기 2로 계산하면 166으로 이 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생활이 정상적인 경우 적어도 166cm까지는 클 수가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키는 정상에서 크게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신체가 기형이라든가 화상이나 다른 흉터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뚱뚱하다든지 혹은 지능이나 학력이 눈에 띄게 열등하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남보다 못하고 뒤진다는 감정이 강하게 들게 되면 자연히 열등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를 극복해 보려는 자기 요구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안으로나 밖으로 돌출이 될 때 비정상적인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자기 보상 행위의 하나로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시기, 질투, 투정 등의 험담이나 거짓말 또는 싸움 등의 행동으로 표현되어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심리가 안으로 수렴되어 소심해지거나 도피적인 방어 기제의 성격이 형성되어 의젓하지 못하고 쉽게 기가 꺾이며 특히 환경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가 없고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움츠려드는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체 발달의 개인차는 사춘기 때에 2차 성적 특징이 나타나면서 복합적으로 섞여 개인의 정서와 성격 발달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목소리가 변하고 몽정을 경험하게 되며 여자아이들은 월경을 하게 되는 등 2차 성적 특징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육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런 일들이 부끄럽고 두려우며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중학교 여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기는 하나 주기적인 생리 현상을 막상 당하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당황이 되었다고 했으며 다른 아이는 죽고 싶도록 그 일이 밉고 싫다고 했으며 한 남학생은 수음을 한 후에 심한 후회를 하지만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은 때로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슬기롭게 사춘기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제2장 사춘기의 순결 교육. 아이들이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신장이 오이 자라듯이 1년에 10여 센티미터 자라고 음성이 변하고 체모가 생기며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발달하고 월경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탄력과 활기가 넘쳐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남자아이들은 그들의 활동이 다분히 행동적이어서 운동, 등산, 캠핑, 여행 등 모험적인 5개 활동을 좋아하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이러한 5개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독서, 미술, 음악, 문학 같은 보다 조용하고 생각하는 활동에 몰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일은 여자는 남자보다 심장이 크기도 작고 이로 인해 폐 활량도 적으며 근육의 발달, 신장과 몸무게 등의 발달이 남자보다 떨어지는 해부학적인 열등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원래 여자는 5개의 활동보다는 옥내 활동에 비교적 적합한 신체 구조를 타고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남자아이들은 승부욕에 있어서 원인이나 동기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는 특성이 뚜렷한 데 반하여 여자아이들은 결과보다는 원인 또는 동기를 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도 여자에게는 동기의 순결이 무엇보다도 문제시되지만 남자아이들은 사랑의 행동 그 자체에 보다 관심이 있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생활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은 이성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면 대개는 우선 상대방 남자의 평판과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되고 진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개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성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끼면서 접근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위행위까지 하게 되며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다음에는 곧 도덕적으로 추한 생각이 들어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번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고백이고 보면 자위행위는 도덕적인 순결의 면에서는 물론 건강과 공부에도 크게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결 교육입니다. 순결 교육이란 본래 혼전의 성행위를 죄악시하고 결혼 후에 일부 일처의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혼전 교육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도덕이 편만해가는 현대 사회에서의 순결 교육은 보다 윤리적인 가치 부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지선을 추구하는 영물로서
가장 아름답고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함으로 동물적인 유욕을 초월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유행위나 혼전의 성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하는 악습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두뇌의 이해력이 흐리게 됩니다. 혼전의 성행위는 정서적인 불안, 도덕성의 퇴조, 결혼 전의 임신, 성병의 감염, 결혼 생활에 미치는 죄의식, 인생의 낭비 등으로 장래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인생의 폐허로 몰아가는 악의 큰 함정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인상 깊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선이란 물리적인 우주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계시된 신의 의지를 구현해 보려는 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낙심하지 아니하는 선의, 선한 동기 그 자체로서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문을 연다고 하는 고상한 가치 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종교적인 힘 이외에 다른 최선의 길이 없음을 젊은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합니다. 성적인 충동을 운동이나 다른 쾌활한 옥외 활동으로 승화시켜서 정력을 보다 건전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 위생을 유지해 나가는 데 쓰도록 도와주는 일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몸의 순결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순결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종교적인 사고와 생활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림이나 달력을 선택해서 거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TV 프로그램을 보는 일, 라디오의 음악을 듣는 일, 더운 여름철에 몸의 노출 정도와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순결한 정의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가정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이는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제3장 순결 교육 10개. 첫째, 방학을 조심하라.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쉽게 가정과 학교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부모나 교사의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는 놀이, 수영, 캠핑, 극장 구경 등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생기는 해방감과 성적인 유혹과 충동은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사춘기의 함정입니다. 둘째, 아이들끼리의 외박을 조심하라.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또는 캠핑을 하는 등의 일로 외박을 하게 될 때 자연히 화제와 관심이 성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함정을 피하게 하라. 셋째, 지도자가 있는 클럽 활동을 시켜라. 클럽을 통한 건전한 운동이나 예술 활동으로 정력을 승화시키게 하라. 넷째, 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라. 이성은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도구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건전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덕성에 대한 자기 비판력을 갖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라. 다섯째, 남녀 교제의 한계를 가르쳐주라. 단둘이 1대1로 사귀거나 밤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는 일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함정을 이해시키고 결혼 전의 남녀 교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라. 여섯 번째, 혼전 성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비참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가르쳐라. 결혼 전의 성행위는 혼전 임신, 성병 감염, 번민 등으로 인생의 큰 위험과 낭비이며 폐허로 몰아가는 위험임을 가르치라. 일곱 번째, 성병에 대한 위험을 가르쳐라. 예를 들어 에이즈, 매독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몸에 여러 가지 진행성 마비를 일으키고 드디어는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폐인이 되고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여덟 번째, 좋은 상담자를 갖게 하라. 사춘기의 성문제는 그들에게 떠나지 않는 관심사가 되므로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갖게 하라. 아홉 번째, 순결을 불가항력으로 잃었을 때에는 마음의 순결로 이를 보상하게 하라. 불의의 일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때 마음의 순결이 보다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라. 열 번째, 순결 교육을 실시하라.
육체적인 순결은 마음의 순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마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종교적인 생활 이외에 다른 최선이 없음을 이해하게 하라.